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엑소원의 정호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하이브리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디지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 방향,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트렌드와 그리고 앞으로의 패러다임에 대한 기본 자료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이제 팬데믹 같은 것이 이제 올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전과 이후를 잠깐 비교해 보면 이전에 디지털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디지털이 가속화가 된 건 사실이었는데,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오프라인에 존재했던 것들이 온라인에서 됐어야 됐고, 실제 사물과 존재했던 것들이 가상에서, 그리고 같은 시간대 또는 같은 시간 또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대면으로 했던 것이 비대면이 됐었는데요. 예전에는 디지털은 nice to have였습니다. 결국 저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그리고 없어도 오프라인에서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에서는 이제 머스트 해브와 같은 존재가 바로 디지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나고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 하는 것을 뭐 3년에서 5년, 또 산업군으로 봤을 때, 또는 길게 봤을 때 5년에 10년,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봤을 때는 10에서 20년까지도 보는 장기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이것이 당겨졌습니다. 근데 이걸 좀 따져보면, 엄밀히 보면 이제 언택트 환경, 비대면 환경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것, 그리고 기존의 이 IT 시스템이라고 하는 또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활용도가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온라인으로 채널이 이동되거나 IT의 활용이 증가되거나 환경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제한됐던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무제한으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큰 변화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전의 팬데믹에서는 저희가 락다운이나 셧다운, 올스톱이 됐었는데, 이제 엔데믹에서는 어느 정도로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고 전 세계가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동할 수 없었던 제한들이 다 풀리면서 요즘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리오픈이라고 하는 리오프닝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는, 그리고 기업들의 CDO 분들이나 CIO 분들의 가장 큰 핵심은 디지털 전략의 수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디지털로 바로 전환하고 바로 이동해서 디지털 시프트라는 큰 꼭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기존 환경과 또는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전략을 스위칭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기존과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 잘 믹스업 되고요, 결합이 돼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럼 과연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이냐, 즉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거냐, 페이스 투 페이스 환경으로 돌아갈 거냐, 그리고 언택트가 아닌 이전의 컨택트,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전으로 복원을 할 거냐. 결국 속도 싸움인데요. 이 속도와 함께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리살렌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가면서 식당을 가게 될 경우 식당 주문해서 주문이 해서 메뉴가 나오는데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뭐 예를 들면 택시를 잡을 때 택시도 잡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속도와 복원력에 또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가 디지털 우선 전략을 했었잖아요. 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거를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아직도 또 공격적으로 해야 될 거냐. 최근에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또 오프라인 투자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의 주제인, 즉 업무 환경과 업무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재택근무에 대한 또 부분이 또 상당히 이슈가 다시 또 되고 있고요. 원격 근무라고 하는 리모트 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일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대면하는 질문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장 많은 답변을 세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리오픈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 비즈니스를 얼마만큼 빨리 다시 재개하고 그것들을 유지해가면서 또는 디지털과 같이 그것 어떻게 밸런싱해서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두 번째가 리스토어입니다. 이전 규모와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자보다 더 빠른 회복력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오로하나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디지털만 할 수 없고 오프라인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전문 용어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고요. 이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나 이제 소위 말하는 가솔린차에서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 단계 하이브리드가 있듯이 이 업무 환경과 디지털에서도 중간 단계의 하이브리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오프라인과 그다음에 현재의 디지털이 공존하면서 서로 연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전환은 어느 정도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환경에서 산업적 트렌드가 가장 급변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가 이제 비욘드 인더스트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탈산업화가 일어나고 있죠. 통신사들이 뭐 탈통신을 하겠다. 금융사들이 이제 비금융 플랫폼, 소위 말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리고 각 산업군에서 XaaS, SaaS 기반의 다양한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융복합된 서비스를 또 제공하겠다.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최근에 디지털로 붐이 불었던 엑스테크라고 하는 리테일텍, 핀텍, 뭐 프롭텍,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기술 스타트업이나 기술 테크 자이언트 중심으로 테크핀이나 테크 리테일처럼 기술 중심으로 또 변화되는 것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말하는 고객에게 직접 어떻게 보면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나 커스터머의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 일하는 환경도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밸류 체인까지도, 그리고 마이데이터라든지 이제 뭐 MZ 세대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하면서 업무 환경에서도 솔직히 이 세대 간의 이 협업이나 이 소위 말하는 문화에 대한 이슈가 또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디지털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 바뀌었을 것이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도 바뀌었고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도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또는 일해야 되는 이런 환경 전반적인 부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가장 큰 디지털 전략의 하이브리드의 또 하나의 축이, 또 하나는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이브리드 하면서 오프라인도 해야 되지만 디지털 태생의 디지털로 시작된 디지털만의 부분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학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20학번, 21학번, 22학번.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아날로그나 오프라인보다는 디지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대학생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또 트렌드 중에 하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성공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또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커머스 업체들, 뭐 무신사라든지 뭐 그 밖에 다른 회사들이 오프라인 시장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오프라인을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다녔던 디지털을 오프라인으로 또 가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하이브리드 전략을 우리가 무조건 믹스업하고 공존하는 전략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디지털은 또 디지털 나름대로 네이티브 전략과 함께 그 네이티브가 잘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는 D2L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마 일하시면서 업무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본인이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와 밸류 체인이 하나씩 다 통합되고 생태계 속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안에 팀 내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밸류 체인 안에서 통합자의 역할로서, 그 다음에 이 밸류 체인이 다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도 만나지만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협업하는 파트너들의 이 소위 말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 도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소위 말하는 이 화상의 이 컨퍼런스 도구만 하더라도 어떤 고객은 줌을, 어떤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어떤 고객은 또 국내
좋은 솔루션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도구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즘 혁신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혁신 생산 도구를 먼저 앞다퉈 또 도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여러 도구를 또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우리 업무와 우리 비즈니스의 밸류 체인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디지털의 핵심은 이것이 이제 본질로 가고 있는데 이 디지털은 결국 우리 업무의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업무 생산성과 업무를 잘하기 위한 그리고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한 기술이자 도구의 수단인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마치 그것을 잘 적용만 하면 디지털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죠. 그럼 최근에는 이 디지털을 가지고 사람과 조직과 일하는 방식과 이 문화까지도 변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어떤 업무 도구를, 어떤 디지털 도구를, 그리고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는지가 솔직히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디지털과 클라우드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생산성 도구나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이죠. 제가 말씀드린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업무 협업을 위한 자료 공유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 과정들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런 체크들을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해서 자동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솔직히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 클라우드는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앱 생산 공장의 역할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통신 환경이 5G로 가면서 통신은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 그리고 AI는 두뇌,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원료 에너지, 인간으로 보면 이제 혈액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 업무 환경이 바로 이 디지털, 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또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났던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이후부터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되면서 실시간,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그리고 소위 말해 자기 사무실 책상이 아닌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완전 바뀐 것 같다. 근데 그것이 결국 디지털 클라우드 때문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좀 더 살펴보면 더 이상 클라우드는 인프라,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바뀐 거에 그치지 않고요. 사스나 파스나 이아스 환경처럼 어떻게 보면 IT를 이루고 있는 서비스나 인프라 플랫폼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도 크고요. 급기야는 이제 네트워크와 엣지 컴퓨팅 또 IoT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 디바이스 땅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재택근무 환경이나 소위 말하는 사무 근무 환경에서 원격 근무가 될 때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접속 환경, 특히 엣지 컴퓨팅이나 IoT 환경이 없었다면 아마도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클라우드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클라우드는 최근에 인공지능, 위성통신, 양자 컴퓨팅, 그리고 최근에 그 구글에서 구글 I/O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날 구글 CTO가 말을 했죠. 이제는 앰비언트 컴퓨팅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앰비언트 컴퓨팅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이루고 있었던 모든 컴퓨팅 환경이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서버리스, 그러니까 서버도 없이 그냥 서비스 API 기반으로 바로 소위 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CPU나 GPU 같은 저 칩 같은 것들이 없이 서비스가 탑재해서 브레인리스 컴퓨팅까지 가는 부분까지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클라우드의 혁신과 진화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더 빨라지고 지금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에서 더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가고 있냐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스토리지로 시작해서 서버 컴퓨팅 환경, 플랫폼 환경, 그 다음에 API 환경까지 왔다면 이제 업무 환경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인더스트리 쪽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게임 클라우드라든지 커머스 클라우드라든지 미디어 클라우드, 통신 5G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처럼 결국은 우리 업의 본질까지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바뀌면서 약간 버티컬 산업 플랫폼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의 업무 환경의 하이브리드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업무, 비즈니스 산업 역량이 되게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본인들의 업무 혁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아주 그냥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일단 클라우드는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전환을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18년, 19년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막 시작이 되고 많은 유행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본질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마치 디지털의 가속화에 같이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얘기하면서 아키텍처, 데브옵스, 에자일, 그리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형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람 조직이라는 방식 문화도 IT에서도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심플리, 그러니까 단순히 마이그레이션하고 전환하는 거, 그리고 대규모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이점과 강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보자. 이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서버리스라든지 매니지 서비스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게 아키텍처의 변화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키텍처가 완전히 바뀌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느냐? 특히 IT 업무 쪽으로 보면요. 현재 S&P라고 하는 기업들 지수가 있는데, 요즘 글로벌 경기가 한 7주째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0% 이상이 2020년에 다 대체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로운 회사로 나오게 되고, 디지털 잘하는 회사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에서 성공적으로 리딩하는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 회사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주요 기관계 플랫폼으로 또 쓰거나 프로덕션 환경으로 쓰는 회사들일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 50% 이상이 내년에 이미 나올 거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IT 업무를 하거나 IT 업무를 통해서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트렌드가 아닌 패러다임이더라.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IT 환경의 시작은 다행스럽게도 저는 메인프레임으로 시작하지는 않았고, CS 환경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웹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상화라고 하는 가상 서버에서 컨테이너까지 왔고요. 컨테이너에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서브리스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급기야는 구글에서 얘기했던 앰비언트 컴퓨팅이나 브레인리스 컴퓨팅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행이 아니라 큰 패러다임이라고 여러분들은 좀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업무에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퍼니인데, 하이퍼스케일에, 그리고 기존의 그 전통적 비즈니스를 담지 않은 디지털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운영 환경에서 600개 이상의 서비스를 하루에 100회 이상 배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수정돼야 될 사항도 있고 오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런칭이나 새로운 미디어의 런칭, 이 모든 것을 할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쉽게 말하면 이런 업데이트와 배포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상당히 큰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컨테이너 아키텍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적 혁신과 전체적인 조화를 통한 협업이 가능한 그런 환경인 거예요. 우버도 프로덕션 환경에서 1000회 이상의 매주 몇천 번의 배포가 일어나고 있고요. 1000개 이상의 서비스에서. 위챗이라고 하는 한국의 카카오톡이 이제 중국에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3000개 이상의 서비스가 하루에 100번 이상 배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회사들의 공통의 특징은 단순히 IT 환경이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화가 된 게 아니라 고속의 민첩성과 고성능 플랫폼, 그리고 고가용성 서비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경쟁력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도 중요하고, 우리는 오프라인도 해야 되고 온라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온프레미스 상에서 클라우드도 해야 되는 이 공통의 숙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전략을 잘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클라우드 이후에 이제 업무 환경을 완전히 넘어갈 건데,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온프레미스를 하고 있다가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또는 클라우드의 전환이 시작되다 보니 공존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적 상황이 오로원 아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연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 하이브리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환경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갔다가 다시 온프레미스로 가고 온프레미스로 갔다가 다시 퍼블릭으로 가는 이런 호환적인 상황이 이제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온프레미스에서 배포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계할 거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효과적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고 워크로드, 소위 말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을 때 어디서부터 개발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위치를 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결국 하이브리드 IT 클라우드 전략에서 나오고 있고 그 솔루션을 지금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프레미스 환경과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하이브리드 환경은 잘 할 거냐 이것이 관건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결국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핵심이 네트워크, 아이덴티티 인증, 데이터, 그리고 운영 OS 플랫폼 보안 통합 관제인데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업무 환경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뉴욕타임즈에 나와서 되게 유명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보시면 사무실일까요? 집일까요? 예, 이 사진은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택을 하고 나서 사무실 출근하다 보니까 마치 집 같은 또 사무실 환경을 또 얘기한다는 그 풍자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실과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것이 구분이 없고요. 거기서 일에 대한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보니까 집이 오히려 사무실이 오히려 집처럼 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하이브리드가 왜 그러면 되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대부분의 인력들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기보다는 재택근무를 또 선호하기도 있고요. 2024년까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미팅보다는 실제로 온라인 미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면 미팅이 한 25%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가상회의, 화상회의가 되게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60%가 원격 근무를 또 희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이 사무실 온리보다는 원격으로 일하고 그리고 재택으로 일하는 환경, 이런 환경인데 결국 이 부분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27%가 풀타임, 그러니까 아예 원격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1% 정도가 집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정말로 사무실에서만 일해야 되는 일들, 그런 분들도 또 있겠죠. 그런 분들이 한 1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일의 위치와 일에 대한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본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미래가 더 하이브리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들이 이제 경영지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실에서 보낸 시간보다 앞으로 미래는 사무실이 아닌 재택이 되든 외부에서 환경되는 시간이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직원들조차도 오히려 유연 근무를 더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근에 주요 기업들이 엔데믹으로 왔지만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밸런싱을 유지하고 꼭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지 않는 기업 문화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가트너가 그래서 미래 업무 환경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소위 말하는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고 CFO들은 이제 사무실에 대한 투자와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실 이전, 신규 사무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무실 오피스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아니면 통계적인 시사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코그니전트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되게 잘 도와주고 있는 미국 글로벌 기업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팬데믹에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누가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날의 일을 잘 성과를 내서 할 수 있는 그 신뢰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일에 대한 신뢰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했던 결과에 대한 신뢰거든요.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인사이트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탑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택 분산근무 기업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거든요. 여긴 소위 말하는 옵쇼링, 아웃소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해서 매칭을 해주는 회사인데, 결국은 회사는 사람이 회사를 정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냐, 완전히 원격이 되느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성공적으로 이걸 잘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데, 결국 거기에 맞는 리더십과 그 투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 work from home 또는 work anywhere 또는 이런 회사들이 네이티브 컴퍼니로 와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아예 없죠. 정말 필요할 때만 공유 오피스를 빌리거나, 그리고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긴랩이나 여기 보시는 뭐 인비전, 제피어, 로켓펀치 이런 회사들이 스몰 회사들이지만 상당히 잘 나가는 유니콘으로 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근데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면 직원들의 노트북과 PC 보안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얘기 드렸던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 기본 제공 환경은 어떻게 보면 사무실 환경보다는 업무적인 측면에서요.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외부 인터넷 환경이 적합하다 보면 이 집에서의 환경은 소위 말하는 외부 완전 퍼블릭한 인터넷 환경이거든요. 결국 그거를 어떻게 하이브리드로 원격 근무 환경을 구축하느냐 관건인데, 이 환경으로의 전환이 클라우드와 함께 코로나 때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소위 말하는 가상 데스크탑 환경, 그리고 가상 인터넷 서비스들을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가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장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재택 또는 이제 가상 환경, 그리고 하이브리드 워크의 47% 이상이 하이브리드 워크가 제공이 되면 이직하지 않겠다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 하이브리드 워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보여지고, 그럼 결국 하이브리드 워크의 가장 큰 거는 이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다양한 업무 스타일과 패턴, 특히 같이 협업하는 환경, 그리고 비동기 또는 동기 업무라고도 하고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일하는 환경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함께 무조건 일하는 것이 혁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기술 문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디지털 도구가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디지털 도구가 수단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56%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36%가 클라우드 기반의 도구 관리를 쓰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좀 가능하게 하고 있고, 13%가 34% 이상이 협업 소프트웨어와 인스턴스 메시징 등을 써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도구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사스화되고 있다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이 이제 결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아예 메타버스에서 업무 환경을 런칭을 했고 생산적으로 또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리모트 워크 환경, 즉 고정 사무실이 아닌 공간이 이제 변화된 환경, 그리고 텔레워크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의 업무 환경, 이 환경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제 재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환경에서 맞게끔 우리만의 생산성과 자기만의 업무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핵심은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기, 고객 중심의 고객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걸 접근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모여있지 않잖아요. 얼굴 보고 일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디시전 메이킹, 즉 의사결정이 우리 업무의 가장 큰 핵심일 텐데 이것들을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전통적인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없어질 거고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정착이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도 큰 변화가 되고 있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코로나 이후에 사무실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스까지 우리가 이제 업무 환경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 마지막으로는 정말 연결에 대한 그리고 협업 환경에 대한 가장 큰 혁신의 발전이 앞으로 더 크게 중요해질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가 우리 개개인과 그리고 우리 조직, 우리 회사의 역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